퓨처스 타율 1위. 그 숫자 뒤에 있는 것. 이한민의 루키 시즌이 던지는 질문들. 이 글은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개인적 관점을 담은 콘텐츠입니다. 1. 5년의 우회로가 만든 출발점. 고교 미지명. 대학 5시즌. 그리고 육성 선수 입단. 이한민의 프로 입성 경로는 직선이 아니었다. 2002년생이 2026년 시즌에 프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동갑내기 중 일찍 지명된 선수들보다 4에서 5년 늦은 출발이다. 이 시간 차이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읽힌다. 하나는 늦은 출발이라는 명백한 불리함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 5시즌이라는 실전 경험의 축적이다. 퓨처스 전체 타율 1위라는 현재 수치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기인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대학 5시즌의 의미. 단순한 연차가 아닌 것. 이한민은 동원과 기대와 동의대를 거치며 대학에서 5시즌을 뛰었다. 이것이 단순한 경력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대학 야구 5시즌은 투수들을 상대로 타격을 반복하는 시간이다. 대학 무대의 투수 수준이 프로보다 낮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경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만들고 성구안을 다듬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같은 리그의 투수들을 여러 시즌에 걸쳐 대면하면서 쌓이는 적응력은 고교 졸업 직후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과 다른 종류의 경험이다. 2024년과 2025년 대학 무대에서 각각 타율 0.364와 0.371을 기록했다는 것이 타격 잠재력의 근거였다. 그 수치가 삼성의 스카우트 시선을 끌었고 육성 입단으로 이어졌다. 대학 무대 수치와 프로 퓨처스 수치 사이에는 질적 격차가 있다. 대학에서 0.370대 타율을 기록한 선수가 퓨처스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이한민은 현재 퓨처스에서 0.357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속성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타격 자질이 리그 수준의 변화에도 유지될 만큼 근본적인 것인지가 흥미로운 질문이다. 3. 타율 0.357의 구성.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가? 39경기 0.357 타율, OPS 0.90. 이 수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온다. 출루율 0.420과 장타율 0.500의 조합이다. 출루율이 타율보다 0.063 높다는 것은 볼넷을 통한 출루가 있다는 의미다. 8볼 넷이 이를 뒷받침한다. 순수하게 안타만으로 출루하는 타자가 아니라 볼을 고를 줄 아는 타자라는 신호다. 장타율 0.500은 안타의 질이 높다는 의미다. 35안타 중 장타, 2루타 홈런가 포함돼 있고 2루타 부문에서 삼성 2군 1위라는 수치가 장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홈런이 1개에 그쳤음에도 장타율 0.500을 만든 것은 2루타 생산이 주된 동력이라는 뜻이다. 이 조합이 갖는 특성이 있다. 홈런 파워에 의존하지 않고 컨택과 성구안으로 OPS 0.920을 만들어내는 타자는 홈런 수가 늘어났을 때 추가적인 생산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타율이 행운성 안타에 의존한 것이라면 시즌이 길어질수록 수렴할 수 있다. 4. 월별 타율의 흐름. 4월 주춤의 맥락. 3월 0.385, 4월 0.250, 5월 0.469. 이 흐름이 이한민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4월 주춤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시즌 초반 좋은 출발 이후 4월의 수치가 내려갔다. 이것이 단순한 표본 변동인지 아니면 상대 팀들이 이한민에 대한 데이터를 쌓은 이후 나타난 결과인지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퓨처스 리그에서 신인 타자가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냈다가 4에서 5월에 하락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상대 투수들이 처음에는 이 타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던지지만 몇 번 대면한 이후에는 약점을 찾아 공략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5월에 0.469로 다시 반등했다는 것은 두 방향으로 읽힌다. 4월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었거나 이한민이 상대의 공략에 적응했거나 이 두 가능성 중 어느 쪽이든 반등 자체는 긍정적인 데이터다. 5. 최근 10경기 타율 0.519.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최근 10경기 27타수 14안타 타율 0.519. 이 수치는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수치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10경기 27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표본이 되기에 너무 작다. 타자의 타율은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변동한다. 10경기 0.519가 이 선수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디션과 상대 투수 매칭이 유리하게 작용한 기간의 결과인지는 더 긴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4월에 주춤했다가 5월에 반등했고 그 반등이 최근 10경기에서 더 강화되고 있다는 방향성은 읽을 수 있다. 커리어 첫 홈런도 이 기간에 나왔다. 상승 흐름 속에서 나온 홈런이 선수에게 주는 자신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6. 유격수와 3루수, 멀티 포지션의 가치. 이한민이 유격수와 3루수 두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에서 간략하게 언급됐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 내야에서 유격수는 가장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이다. 이동 거리가 넓고 송구 거리가 길며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3루수는 강한 타구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반응 속도가 핵심이다.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포지션 유연성 이상의 수비 기반이 있다는 의미다. 39경기 4실책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책수 자체만으로는 수비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 수비 기회가 많을수록 실책 가능성도 높아진다. 적극적인 수비 범위를 갖는 선수가 소극적인 선수보다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4실책이 과도한지 적절한지는 총 수비 기회와 수비 범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 7. 185cm 88kg의 피지컬, 내야수로서의 신체 조건. 이한민의 공식 프로필상 185cm 88kg이라는 신체 조건이 기사에서 언급됐다. 내야수 기준으로 이 신체 조건은 크고 무거운 편이다. 특히 유격수 포지션에서 185cm 이상의 선수는 KBO에서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 신체 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제약이 되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 장점은 타격 파워다. 체구가 크면 배트 스피드를 생성하는 레버리지가 있고 이것이 장타력과 연결될 수 있다. 이한민의 장타율 0.500, 이 피지컬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약은 민첩성이다. 유격수는 빠른 방향 전환과 이동이 요구되는 포지션이다. 체구가 클수록 이 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조건이 유격수로서의 장기적 포지션 유지 가능성과 연결되는 변수다. 8. 육성선수 경로의 구조, 정식 전환까지의 조건. 이한민은 현재 육성선수 신분이다. 1군 엔트리에 오르려면 먼저 정식 선수로 전환돼야 한다. 정식 전환은 구단의 판단에 달려있다. 퓨처스 성적이 기준이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팀의 내야 자원 구성, 기존 선수들의 부상 여부, 그리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서하은의 경우처럼 육성 선수가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즉각적인 1군 콜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계가 있다. 정식 전환, 퓨처스 계속 소화, 그리고 팀 사정에 따른 콜업. 이한민의 퓨처스 타율 1위라는 수치가 이 단계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게 해줄지는 구단의 판단에 달려있다. 9. 삼성 내야 자원 구성과의 관계, 1군 콜업을 위한 외부 조건. 이한민이 1군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이외에 팀 사정이라는 외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삼성의 현재 내야 자원 구성에서 어느 포지션에 공백이 생기느냐가 이한민에게 기회가 되는 시점을 결정한다. 특히 유격수나 3루수에서 부상이나 부진이 발생했을 때 이한민 같은 퓨처스 상위권 내야수가 콜업 후보가 된다. 이것이 선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외부 변수라는 점이 이한민의 상황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팀 사정이 맞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팀 사정이 맞아떨어지면 기회가 빨리 오기도 한다. 이 불확실성이 퓨처스 육성 선수들이 공유하는 구조적 현실이다.